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자산 설계를 위한 길잡이 인생 재무 설계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연금 계좌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마치 굳게 믿었던 약속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기분, 바로 현타를 느끼며 연금 계좌를 떠나야 할지 아니면 속 편하게 일반 계좌로 모든 투자를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연금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세제 혜택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 미래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거대한 불확실성까지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ETF 배당금 과세 이연 혜택 축소,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소식까지 마치 1년에 한 번 터져도 충격적인 악재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렇게 복잡하고 조건 많은 절세 계좌를 붙들고 있느니 차라리 언제든 자유롭게 넣고 뺄 수 있는 일반 계좌가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춰서 더 넓은 그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길을 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의미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정말 연금 계좌는 이제 매력이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적연금 수령액 전부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연금 계좌는 일반 계좌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2025년 만 30세인 한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투자자가 매년 600만 원씩 연금 계좌와 일반 계좌에 나누어 투자합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일반 계좌에서는 미국 현지 SCHD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만 56세가 되는 2051년 두 계좌의 월 평균 배당금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계산 결과 일반 계좌는 세후 약 192만 원, 연금 계좌는 약 21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작부터 연금 계좌가 한 달에 26만 원 더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추가 입금 없이 발생하는 배당금만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두 계좌의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월 26만 원 차이였지만 10년 후에는 45만 원, 20년 후에는 57만 원, 그리고 30년 후에는 무려 매월 296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수십 년 후의 화폐 가치는 지금과 다르겠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재투자하고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린 복리의 마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 계산에는 만 55세까지 쌓이는 배당소득세 환급분, 즉 배당 크레딧 2188만 원은 아예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금액까지 고려하면 실제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총량은 연금 계좌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라면 55세까지 돈이 묶이고 투자 종목에도 제한이 있는 연금 계좌보다 언제든 인출 가능하고 빅테크 개별주나 유망한 성장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일반 계좌가 훨씬 매력적이지 않은가? 맞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에 자신 있고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일반 계좌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월급 없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평범한 투자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변동성을 줄이고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ETF 투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계좌는 과연 먼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과세 방식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라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금투세가 다시 논의되고 결국 도입된다면 일반 계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금투세 시행 시 주식의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합친 소득에 대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세 차익에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미래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도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기댈 곳은 결국 세금뿐입니다. 연금 계좌의 혜택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일반 계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어떻게든 절세 계좌라는 당근을 아주 조금이라도 남겨두어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처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결국 다 같이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탈출구는 더 나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겠지만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연금 계좌를 활용한 꾸준한 투자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 연금 투자를 시작했던 2019년에 비하면 혜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었고 연금소득 저율과세 한도 역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비록 너프된 것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이지만 이러한 작은 혜택들 덕분에 연금 계좌는 여전히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잦은 매매보다 좋은 자산을 사서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연금 계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처음 세웠던 계획대로 묵묵히 자산을 모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투자하여 높은 누적 수익률이 찍혀있는 계좌는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웬만한 하락장이 와도 원금까지는 아직 한참 여유가 있다는 생각에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을 버텨낼 힘을 줍니다. 만약 지금 연금 계좌를 해지하고 일반 계좌로 넘어간다면 모든 것을 수익률 0%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락장을 맞닥뜨린다면 그 심리적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누가 봐도 연금 계좌가 불리해지는 것이 명확해진 그 순간에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에 대해 5%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일반 계좌로 갈아타면 그만입니다. 이 페널티는 한편으로는 섣불리 계좌를 해지하지 못하게 막아주어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이끌어주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돈을 채울 수 있지만 연금 계좌는 1년에 1,800만 원, ISA 계좌까지 합쳐도 연 3,800만 원이라는 납입 한도가 존재합니다. 만약 뒤늦게 연금 계좌의 가치를 깨닫고 돈을 옮기려 해도
이 한도 때문에 원하는 만큼 빠르게 자산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5억 원의 자산을 연금계좌로 전부 옮기려면 한 사람 기준으로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연금계좌의 한도를 최대한 채우면서 투자를 이어가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가장 최악의 판단은 어차피 열심히 돈 모아봤자 세금으로 다 빼앗길 텐데 그냥 지금 다 써버리자는 생각으로 저축과 투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가난은 낭만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맞이하는 가난은 혹독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타인의 손, 즉 정부의 결정에 내맡기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목표로 한다면 일반 계좌냐 절세 계좌냐 하는 선택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입니다. 어떤 계좌를 이용하든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우량한 지수 ETF에 20년, 30년 꾸준히 투자한다면 풍족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은 세금 문제로 걱정하기보다 내 금융자산의 규모 자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며 남은 돈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실행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퇴 부부의 최소 월 생활비는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336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 보십시오. 배당금만으로 이 생활비를 충당하려면 수억 원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좌의 유불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꾸준함이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삶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단단하게 지탱해줄 가장 확실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본주의 라이프를 응원하겠습니다.